2주택이 8%예요. 지금 8%이니까 2배 이상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사실 뭐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양권으로 네. 투기하지 말아라. 그 꼴을 못 보겠다. 이제 네, 이런 그런 강력한 생기죠. 신호죠. 안녕하세요. 세금 폭탄 처리반 장민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나온 또 부동산 대책 발표가 됐죠. 난리가 네, 났죠. 네. 7월 10일에 발표된 네.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17 대책, 네. 뭐 찍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뭐 2주, 3주 만에 또 대책이 또 나와버렸어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대책은 뭐 다들 미리 살펴보셨겠지만 네. 거의 이제 세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부동산 대책이 이번에 나온 게 22번째고 네. 21번째까지 나왔는데 뭐 이렇게까지 강력한 대책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게다가 이제 부동산을 뭐 취득, 보유, 처분 이 세 부분까지 다 건드린 정책은 없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취득 부분부터 네, 뭐 순서대로 하나씩, 순서대로 네. 살펴보도록 하죠. 취득 단계에서 발생된 세금은 취득세가 그렇죠.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많은 정책이 있었지만 이 취득세를 건드린 적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취득 자체에서 건드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 710 대책에서 보시면은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네. 이게 기존에는 뭐 주택 가격에 따라서 뭐 1%에서 3%, 그 다음에 이제 4주택자는 4% 이렇게 네. 됐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주택은 그대로 간다 쳐도 2주택이 8%예요. 그 다음에 3주택부터는 이제 12%.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평균 치면 약 10%는 붙는 거잖아요, 사실. 네, 뭐 2주택 이상만 따져도 전에는 뭐 3% 적용을 받을 네.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 8%이니까 2배 이상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게다가 이제 추가된 거는 법인은 아예 이제 12%로 고정이 됐으니까 네. 취득하는 게 네. 사실 이제 6.17 대책이 나오면서 법인에 대한 어느 정도는 제재를 하겠다라는 대책이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한층 더 강화된 대책이 나온 거죠. 네. 그리고 법인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네, 네.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법인 전환할 네, 때 법인 전환할 때 그때 이제 소유권이 예.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렇죠. 이러한 경우는 뭐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네. 취득세를 전체 다 과세하지 않고 75% 감면을 해주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전환할 때 취득세를 이제 75% 감면해줬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안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법인화를 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태도가 거의 원천처럼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이제 보유 단계 관련된 네, 네. 세금 좀 알아보죠. 이제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이 이제 말도 많은 종부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인데 종부세가 원래는 그 기존에 작년이죠 12, 16 대책에서 이미 한번 예고가 됐었잖아요. 네. 개정이 예고가 됐었는데 이번 5월달에 법이 통과가 되지 못하고 올해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새로 나온 대책을 보면 작년 12, 16 대책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강화가 됐죠. 다주택자들한테. 네. 거의 세율 자체가 2배 이상이 됐고 네. 종부세도 최소 2배 이상 아마 납부를 하시게 될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거랑 합치면 2배 이상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또 공정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게 현재는 올해는 90%인데 네. 내년은 또 95%가 예. 적용되니까 그래서 부담이 더 많아지는 거죠. 집값도 오르는데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오르고 세율은 더 오르고 하니까 네. 정말 세금 폭탄이 이제 종부세는 네.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리고 6.17 대책 때 네. 그때 법인에 대해서 종부세 예. 또 과세 문제도 건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그 6.17 대책에서는 단일 세율로 한다고 네. 말씀 그때 나왔었는데 네. 그때는 사실 이 세율이 나오기 전이라 네. 이제 높으면 3%, 4%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최고 세율이 6%가 나와서 네. 법인으로 이제 다주택자들은 바로 6%를 이제 때려 맞는 거죠, 사실. 네. 그리고 기본공제 6억도 법인은 그렇죠. 안 해주고. 네. 네. 이제 법인으로서 주택을 가지고 있을 실익이 없죠, 사실. 네. 네. 사실 저희 고객들 분들한테는 네. 종부세 절세 목적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았었거든요. 저희는 신탁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네. 종부세 좀 절세 제가 예. 상담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또 그것도 막혔어요. 네, 사실은 이게 바뀔 것 같기는 했는데 네. 이번 대책에 포함될지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저도 네. 보고 놀랐는데 네. 이제 기존에는 이제 원래까지는 사실은 신탁을 맡기시면 보유한 개인하고 신탁에 맡긴 거하고 개별적으로 이제 계산이 되니까 네. 종부세를 줄여드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 대책이 나오고서부터는 이제
위탁자로 다 합산시킨다고 하죠. 그러니까 신탁을 한 실익이 전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신탁 회사도 난리겠어요. 뭐 이것 때문에 기존에 신탁했던 것들 다시 다 해지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 아무래도 업무뿐만 아니라 또 수수료도 기존에 받던 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신탁사들도 지금 아마 많이 바쁠 거라고 예상이 돼요. 네. 이제 해지를 바로 이제 대책 보고서는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여러모로 난리가 난 대책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보유 관련해 가지고 네. 저희 종부세 알아봤고 네, 네. 그리고 보유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주택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번 대책이 나오면서 가장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임대사업자 제도를 이제 거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갔잖아요. 네. 기존에 이제 물론 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 기간까지는 이제 유지를 하지만 새로 갱신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이제 정부가 하라는 대로 임대사업자를 냈더니 어떤 세금적인 혜택이 있다 보니까 네. 또 정부에서는 봐주지 않겠다는 거죠. 네. 사실 뭐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거죠. 네, 하라고 해서 했는데 네. 이제 혜택을 너무 많이 줬나고 없애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갈 수가 없죠, 사실. 그래서 뭐 이 등록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네, 일단 단기 임대, 네. 4년짜리 임대죠. 그렇죠. 단기 임대하고 네. 아파트 장기 네. 일반 매입 임대 8년짜리는 네. 앞으로 폐지가 그렇죠. 폐지를 하겠다. 뭐 건설 임대 이런 거는 건드리진 않은 것 같고 네. 이제 매입 임대 자체를 이제 폐지를 하겠다 이 말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건설 임대하고 매입 임대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임대사 주택 임대 등록을 할 때 시점이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에는 건설 임대가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등록을 하게 되면 매입 임대가 네, 네. 되는 거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단기로 내가 임대를 했다가 네. 그게 이제 자동 갱신이 되면서 장기로 네, 전환이 네, 네, 되는 네.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 원래 자체도 됐었죠. 네. 내가 최초 등록할 때 단기로 등록을 했으면 장기로 안 되고 그냥 바로 그냥 자동으로 자동으로 말소되는 말소가 거죠. 된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의무기간 종료 전에 이런 혜택들이 네.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내가 의무를 이행을 잘하고 있었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내가 신고에 의해서 임대를 폐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말소해줘도 이제 뭐 과태료를 물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정부 방침 자체가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를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제대로 이제 혜택이 받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없애야 되겠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을 사가지고 예. 임대를 하지 말고 직접 거주를 해라. 실거주 그렇죠. 목적으로만 집을 사라. 뭐 사실 그런 이- 의미죠. 대책의 이제 주안점은 그냥 1주택만 보유해라 사실 거기 실거주해라 네. 뭐 나머지는 다 팔아라 뭐 이런 지금 정부의 텐션이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버텨내기가 쉽진 않아 보여요 사실. 네. 네. 그러면 이제 보유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고 네. 그러면 이제 처분 관련해서 또 이제 양도세. 네. 그렇죠. 그래서 세율 보고 저는 조금 놀랐는데요. 저도 놀랐어요. 지금까지 이런 세율은 없었거든요. 겪어보지 못했지. 70% 세율은 네. 딱 하나 있잖아요. 미등기. 미등기 양도시에. 네, 미등기 양도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징벌적 그 이제 미등기 양도자는 어쨌든 약간 불법성이 있으니까. 징벌적인 네. 성격이 있는데 그 정도 성격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언론에서는 뭐 많으면 80%일 수도 있다라고 그때 이제 그 언론 나왔었는데 대책에서는 이제 뭐 1년 이내 팔면 70%, 그다음에 2년 이내 팔면 60%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높죠 이 세율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12.16 대책에도 나왔던 내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1년 이내는 50%, 2년 이내 40%였는데 그거를 훨씬 뛰어넘은 세율이 지금 네.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양도 차익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을 이제 70% 떼이잖아요. 사실 당기로 네. 팔면. 게다가 지방소득세까지 붙이면 네. 77%, 66%. 남는 게 그리고 없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본 세율이라고 부르는 세율은 네. 6에서 42%의 그렇죠. 누진 세율 구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 따라서 적용받는 세율이 달라지는. 그렇죠. 근데 지금 60%, 70% 세율은 그냥 단일 세율인 거예요. 그냥 빡 70%. 네. 그다음에 60%빡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세부담이 일반 뭐 누진 세율 42%랑 42%인데 네. 뭐 중과 대상이 돼가지고 뭐 추가 뭐 30% 중과를 받아서 72%를 적용받는다. 예, 예. 그 72%랑 네. 그냥 단일 세율 70%랑 비교를 하면 차이가 있죠. 네, 이 70%가 더 높거든요. 예, 뭐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이 훨씬 더 높고요. 그래서 단기로 지금 매매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시죠. 사실 네, 이 세율 자체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네, 뭐 2년을 넘게 보유를 해도 네. 최저 60%. 그러니까 분양권을 팔면 그냥 무조건 60%라고 보면 되시죠. 사실 네. 이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양권으로 네. 투기하지 말아라. 그 꼴을 못 보겠다. 이제 네, 이런 그런 강력한 셈이죠. 신호죠. 지금 70% 60% 됐고 네. 분양권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인 분들은 2주택자는 이제 20% 중과가로 바뀌었죠. 네, 그다음- 기존에는 10%, 네. 3주택자는 20%였는데 그게 20, 30으로 또 네,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 세율 자체가 보면서도 계속 저는 놀라울 따름이더라고요. 이보다 더 높아지는 않겠죠 앞으로? 네.
뭐 글쎄요. 뭐 저희가 사실 이 부분까지도 예상하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까지 오른 거 보면 네. 사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 안정화가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뭐 새로운 세제 카드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뭐 1년 미만 90%?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예, 예.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웃을 일은 아닌데 네. 참 보면서 심각하다 느꼈죠. 네. 지금 이 대책이 나오고 나서 네. 지금 시장에서 막 혼란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양도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게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게 아니고 뭐 국회도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 6월 1일부터 네네네. 6월까지 6월 1일부터 적용할 걸로 네네. 지금 안을 내놓은 건데 네. 그러면 그 전에 처분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안에 처분을 못 하는 경우에는 네. 우리는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야죠. 네. 지금 그래서 이게 사실은 팔기 싫잖아요. 사실은 괜찮은 이제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최후까지 고민하다가 이제 양도하시는 거고 지금 증여 상담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네.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아무래도 다주택자분들이 뭐 다 막히다 보니까 남은 카드는 증여밖에 없다라고 해서 증여를 지금 많이 굉장히 고민하시는데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주택자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세율 42%에 네. 30% 그렇죠. 중과된다 그러면 72%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 증여세 최고 세율이 몇 %죠? 증여세율은 이제 50%다 보니까 최고세율 자체가 네. 양도세보다 훨씬 낮죠. 이렇게 치면. 네. 네, 그래서 어차피 네. 내가 팔아서 양도세 내느니 네. 차라리 내 예쁜 자식한테 그렇죠. 네, 증여를 해주고 그냥 증여세 내겠다. 예. 그리고 양도세 이렇게 내고 남는 돈 가지고 기존에 살던 집 또 못 사잖아요. 지금 집값이 그렇죠. 너무 비싸서. 네, 네.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없고 네. 증여를 고민하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해서 이제 증여 취득세율도 지금 높인다고 하죠. 네. 그거는 13일부터 예, 예. 기사가 나왔던 내용인데 네, 네, 네. 증여세 자체는 사실 건들기가 쉽지가 않다. 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취득세를 좀 그쵸. 건들겠다.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증여를 했을 때 주택을 취득세율을 최대한 12%까지 올린다는 소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12%는 네. 우리 취득세 지금 개정안에 보면 네, 네. 3주택 이상부터는 네. 12% 적용받잖아요. 그렇죠. 그 최고 세율 12%를 증여도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뭐 주택을 증여받든 뭐 다주택자들 취득하든 거의 부가세를 붙여서 취득하는 그런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부가세율이 10%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일부 분들은 증여 취득세율이 높아지기 전에 빨리 증여를 하자라고 하셔서 꼭 7월달 안에 증여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죠, 많죠. 네. 근데 시기적으로 7월 달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7월 달에 네, 뭐 대표 발의가 되고 네, 그게 또 국회에 통과를 해서 네. 뭐 적용은 공포되는 날로부터 적용을 한다고 지금 그렇죠. 예고는 돼 있지만 뭐, 사실 공포가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예, 뭐 물론 빠르면 이제 8월 초도 될 수도 있긴 한데 네. 그 시기까지는 정확히 예상하기는 좀 어렵고 다주택자분들은 또 마음이 급하시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 빨리 증여를 하시려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증여를 할 거냐, 양도를 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세금이 어떤 게 더 유리하냐 네, 네. 그런 문의 전화가 엄청 많이 오고 있거든요. 전화통 불나죠, 진짜. 네. 네. 업무 진짜 업무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 대책이 나오고서는 네. 뜨겁다, 열기가 네. 뜨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책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을 텐데 안정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 없죠. 다 네. 이제 뭐 사실상 증세다, 뭐 네. 세금 거두려고 한다라고 보지 사실은 이게 집값을 잡으려고는 한 정책이라고 하면 세금 이렇게까지 건드리진 않았을 것 같고. 하여튼 이거 전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취득세도 올리고 네. 보유세도 올렸으면 사실 퇴로를 좀 줬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죠. 사실은 테러라는 게 팔 기회를 주면 네. 진짜 팔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제 매매를 이제 유도할 수 있을 텐데. 좀 양도세를 좀 감면을 해준다든지 네, 이번처럼 올해 6월까지 양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중과도 배제를 시켜줬고 장기별 투표금도 그렇죠. 해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제 혜택을 줬으면 네. 좀 더 시장에서 납세자들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사실은 뭐 내년 6월 1일까지 이제 양도세 적용을 유예시켜 준다고 해도 좋은 점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 팔면 나한테 혜택은 없으니까 네. 사실은 매매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좀 아쉽죠. 사실은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고 뭐 이런 정책을 했더라면 뭔가 조금 더 소기의 목적을 더 달성하기 쉽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건 뭐 저희 세무 전문가 입장에서는 네. 좀 아쉬운 부분이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7월 10일 날 발표된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네. 대해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바뀌는 것들이 많아서 네. 사실 일거리가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뭐 네. 저희 일거리도 많이 늘어나고 대책에 이제 직접적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혼란이 있을 테고. 네, 예. 그래서 아무쪼록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이미 나온 대책을 뭐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으니까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셔가지고 불합리하게 피해 보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근데 마지막에 좀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대책 나온 게 지금 벌써 입법이 돼가지고 세법이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법 네. 개정안이 또 나올 거고요. 네, 세법 개정안은 7월 달에 발표가 될 네. 거고 이 세법은 국회에서 그 개정안이 통과해야죠. 통과가 돼야지만 네. 적용이 되는 거고 일단은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들은 내년 6월 1일부터 네. 새로운 이렇게 대책 발표된 부분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 변동 없이 이제 적용시킬 거라고 하는데 또 혹시 모르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개정 세법안이 나올 때 7월 말쯤 되셔가지고 세법 개정안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나오면 그렇죠. 또 업데이트를 해서 예, 팔로우 해드리죠, 저희가. 예. 네. 그러면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 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